이번 주는 이른바 사법의 슈퍼위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 시작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입니다. 쟁점별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진행 방향을 엿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신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5가지입니다. 먼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도왔다는 것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부당하게 각종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는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제2요구권을 의결해 거부권 행사에 명분을 제공하고 법적 근거 없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을 발표한 점 등이 있습니다.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명시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한 총리는 줄곧 계엄을 만류해왔다는 입장이라 개별 사안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도 쟁점입니다. 한 총리의 탄핵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192표로 가결됐는데 총리 기준으로 150명 이상 찬성이면 충분한지 대통령과 동급으로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지 양측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쟁점을 기준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을 하느냐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비상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여야의 여론전과 신경전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차리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이어 오는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이르면 주 후반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이번 주는 그야말로 여야 운명을 가를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총력 여론전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광화문 천막 당사를 열고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뿐이라며 김건희 여사도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 속의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앞 1인 시위와 광화문 도보 행진, 장외 집회까지 이어가며 여론전에 당력을 쏟아붓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맞불 기자회견을 자청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천막 당사로 사법부를 겁박하려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각하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며 장외 집회를 멈추고 국가 재난 극복에 집중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대놓고 파면해라? 아주 결론을 주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이 대표가 대선에 나서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거라며 정계 은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사법부 판단 하나하나는 향후 정치권 판도를 뒤흔들 전례 없는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야도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를 앞두고 사활을 건 일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홍미기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를 두고도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내일이라도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선고 기일을 자의로 지정하는 협잡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헌재를 향해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해온 민주당이
25일이란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극우의 각종 궤변이 난무하는 만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정 바로 다음 날이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란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당장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이 같은 주장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소 25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어떤 결과든 이 대표 선고와 연관돼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만큼 후폭풍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결론을 내리란 압박이란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입맛대로 윤 대통령 선고기일까지 지정하려는 민주당이 헌재를 거듭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6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한 민주노총과 협잡이라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를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에게 맞추라며 협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작 이재명 대표는 각종 이유를 들며 자신의 재판을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염치 없이 헌재의 신속 재판을 운운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쏘아붙이며 공정한 심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주 초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이 나오느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와 맞물려 여야와 진영 간 충돌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네,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주력했는데 곧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 진화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간밤의 진화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어두운 산등성이 위로 시뻘건 불길이 기다란 띠를 만든 모습입니다. 불바다처럼 변한 산에선 회색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로 뒤덮인 경북, 의성, 야산 일대를 드론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불은 그제 시작됐지만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어젯밤 9시 기준으로 진화율은 60%에 그쳤습니다. 이에 산불 진화대원 등 1,800명이 새벽에도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의성보다 하루 앞서 불이 난 경남 산청 산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1일에 불이 시작됐지만 어젯밤 진화율이 71%에 그쳤습니다. 좀처럼 꺼지지 않는 불에 맞서서 산림대원 1,400여 명이 투입돼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제까지 산불 진화율이 72%인 울산 울주군에서도 간밤 1,000여 명이 불길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때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이 가시 크게 번지진 않을까 속을 태워야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날이 밝을 텐데요. 산림당국이 이 날이 밝는 대로 진화 헬기 투입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산림당국은 밤사이 헬기를 모두 철수시켰고 진화 작업도 벌였습니다. 지상 진화대원들 위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 커지지 않는 데에 집중했는데요. 불이 난 곳과 가까운 민가들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열화상 카메라에 단 드론을 활용해 산불이 번지지 않을지 감시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 진화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곧 새벽 6시 반쯤 날이 밝으면 기상 상황을 고려해서 헬기를 다시 띄우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이번 산불은 고온에 건조한 강풍까지 겹치면서 더 크게 번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 산불 걱정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흘째 대형 산불이 이어진 산청. 이 지역은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더해지며 산불이 더 크게 확산했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을 타고 불티가 빠르게 번져 수초에 2km 이상 날아가는 비화 현상이 나타나거나 나무 상단부를 태우며 확산하는 수관화가 나타났는데 이번 산청 산불 현장에서는
무려 10초 만에 불티가 1km 이상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2일 산청 지역에서 순간적인 강풍으로 인해 산 정상부에서 비와 물질이 1km를 날아가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한 의성 지역에서도 고온의 강풍이 더해지며 산 정상부에서 불길이 마치 회오리처럼 솟아오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고온의 산불로 인한 강한 상승기류가 더해지는 건데 이는 비화 현상을 강화하며 산불을 더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비화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평년보다 한 10도 많은 상태에서 산불이 나니까 상승의 힘이 컸고 또 수평으로 날아가는 거는 오후부터는 또 바람이 좀 많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상승의 힘과 수평의 힘이 좀 많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결국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이 이례적 고온 현상과 맞물려 비화로 인한 산불 확산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산불 진화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더 강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이틀 정도 전국적으로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산간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림 주변에서의 지속적인 경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산불은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지만 이미 불이 난 경우라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대피 행동 요령을 이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산행 중 산불을 목격하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119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그 뒤 바람을 등지고 불보다 아래쪽으로 최대한 멀리 대피합니다. 연기가 심할 경우 물 묻힌 손수건이나 옷가지로 코와 입을 막아 질식을 예방합니다. 대피할 틈이 없어 불에 고립되면 주변의 낙엽이나 가지를 최대한 제거하고 엎드려서 자세를 낮게 유지합니다. 만일 집에 있는데 산불이 다가오면 위급한 경우 몸부터 빨리 피해야 합니다. 급하지 않은 상황에선 대피 전에 창문과 문을 모두 닫고 가스도 차단해둡니다. 또 불이 쉬 옮겨 붙지 않도록 집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두고 가연성 물질은 집에서 최대한 멀리 옮기는 게 좋습니다. 가축을 기른다면 먹이를 충분히 주고 도망갈 수 있게 축사문을 열어두도록 합니다. 대피 안내가 있으면 안내받은 장소로, 없으면 산과 멀리 있는 학교나 마을회관을 찾아갑니다. 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이웃이나 119, 112, 행정복지센터 등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산불이 진화된 뒤 귀가했을 때도 집 주변에 불씨나 연기가 보인다면 재발 가능성이 크니까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여야 30대, 40대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공동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에 내는 돈, 받는 돈, 즉 모수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권에서조차 제2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는 일단 구조개혁을 잘 하겠다며 달래는 모양새입니다. 안윤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 40대 젊은 여야 의원 8명이 연금개혁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처리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인상하는 당장 보험금 혜택은 올리고 후세대에 내는 돈은 올리겠다는 불공정한 개정안이란 겁니다.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입니다. 연금을 낼 때와 받을 때의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이들은 더 받을 사람이 아닌 더 내는 사람, 즉 청년 세대부터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 특위에 3040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것과 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를 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여권 내 잠재적 주자들도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게 됐다며 제2요구권은 이럴 때 쓰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기존 연금과 신규 가입자 연금을 분리하는 신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모수개혁은 불가피했다. 그래도 18년 만에 결단이었다고 평가하며 추후 구조개혁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수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2029년부터
연금기금 총액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연금특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지혜를 충분히 모으고 청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여권 내 반발은 사실상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잠룡들의 청년층 표심잡기란 불편한 시각도 있지만 자칫 구조개혁마저 여야 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힐 경우 연금개혁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들썩이던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은 다시 급감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주변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 우려 속에 중장기적인 집값 하락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처음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규제 지역 거래량은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2년과 비교해 무려 80% 넘게 급감했습니다. 서울 청담동과 대치동, 삼성동 등 나머지 지역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실거주가 아닌 투기성 수요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그 효과는 비슷하거나 더 클 전망입니다. 갭 투자가 불가능한 만큼 거래량은 크게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격도 단기적으로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자극을 받은 아파트 가격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전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학군이나 교통 등 강남 지역의 입지적 강점을 쫓는 이른바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가격은 5년 뒤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안정적인 투자처로 아파트의 인기는 식지 않은 가운데 대출 금리는 내려가고 신규 공급은 줄어든 상황. 따라서 이번 규제가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 등 주변 지역으로 수요를 퍼뜨리는 풍선 효과만 일으킬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나 혹은 하반기 대출 규제 강화를 염두에 둔 좀 선행적인 투자 심리의 작동이나 거래 움직임은 당분간 크게 억제되기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한 달여 만에 온탕과 냉탕을 오간 이번 토지거래 허가제 사례처럼 부동산 정책의 장기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주택시장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주요 뉴스부터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사법 슈퍼위크 소식부터 짚어보죠.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네, 쟁점별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진행 방향을 엿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5가지입니다. 먼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도왔다는 것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부당하게 각종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는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제2요구권을 의결해 거부권 행사에 명분을 제공하고 법적 근거 없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을 발표한 점 등이 있습니다.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명시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한 총리는 줄곧 계엄을 만류해왔다는 입장이라 개별 사안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도 쟁점입니다.
한 총리의 탄핵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192표로 가결됐는데 총리 기준으로 150명 이상 찬성이면 충분한지, 대통령과 동급으로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지 양측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쟁점을 기준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을 하느냐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비상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무총리실 역시 오늘 탄핵심판 선고를 긴장감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된다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직무 정지된 한덕수 총리는 관저에서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한 총리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관저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만약 탄핵 결정이 나오면 한 총리는 관저 생활도 정리하고 떠나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체제는 계속 유지됩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곧바로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해 업무를 재개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한 총리가 돌아올 경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선고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복귀 가능성에 기대를 걸며 업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총리실은 한 총리의 직무정지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수행을 보좌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총리는 역대 최장수 총리면서 동시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받은 총리이기도 합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된 지 80여일, 총리직을 잃어 대행의 대행체제가 계속될지 아니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지 그 결정의 시간을 총리실도 긴장감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형사재판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단과 검찰이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 근거들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수감된 구치소를 잠시 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했던 윤 대통령. 그러나 석방 상태에서 열리는 첫 형사재판 2차 준비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는 데다 자신의 탄핵 심판 결론도 다가오는 상황에서 돌발 변수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과 검찰 입장을 종합해 향후 재판 절차를 정리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측은 7만 쪽에 달하는 검찰 기록을 모두 살피진 못했지만 우선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사, 기소를 둘러싼 전반적인 절차상 문제도 제기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며 윤 대통령 측 문제 제기를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 이를 근거로 향후 공소 기각까지 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 문제나 어떤 절차의 위법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재판에서 반드시 변출이 돼서 입증되고 또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기소 근거 자료에 공수처 수사 증거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박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검찰이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예고한 구속 취소 결정의 근거, 날이 아닌 시간 기준 구속기간 산정법도 언급될 수 있습니다. 구속 신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 그런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내란 혐의 공범들과 재판이 합쳐질지도 관심인데 애초 병합에 반대했던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입장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양측에서 폭력 행위를 자극하거나 선동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실제 탄핵 선고일에 대규모 폭력 사태로 이어질 경우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뒤 헌재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흥분한 시위대가 뒤엉키며 선고 당일 집회 참가자 4명이 숨졌는데 수사기관은 이런 혼란의 배경에 집회를 주최한 정광영 박사모 회장의 선동이 있었다고 지목했습니다. 과격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정 씨는 탄핵 심판 선고 직후 시위대를 향해 돌격하자거나 경찰 버스를 엎어버리자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는데 재판부는 정 씨가 집회의 주최자로서 질서를 유지하기는커녕 참가자들을 자극했다며 비난의 여지와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듯한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학자가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면 있는 거야.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당당하게 여러분이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절대 기죽지 마시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최근에는 다수의 유튜버들도 현장을 중계하며 폭력 행위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119 혁명이다. 119 혁명이야 이제. 나와봐. 전문가해. 탄핵 찬성 측에서도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잇따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3명 이상이 정말 맞아서 이거는 탄핵감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날이 오면 그거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금의 나라일 수가 없어요. 8년 전 재판부가 집회 현장에서의 폭력 선동 발언을 심각하게 봤던 것처럼 이번에도 폭력 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하는 경우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산불 소식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여전히 살림을 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산청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탄 불씨가 도로와 하천을 넘어서 멀리 번졌습니다. 피해 마을을 찾아갔더니 하늘에서 불똥이 떨어지듯 민가를 덮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잡히는 것 같던 불길이 갑자기 커지며 주민들이 서둘러 대피한 산청군 외곡마을입니다. 주택 여러 채가 시커멓게 탄 데다 지붕과 벽까지 무너졌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피해 주택이 모두 불길로 연결돼 있지는 않습니다. 불길이 마을로 타고 들어오기도 했지만 하늘에서 불똥이 떨어져 번진 사례도 있다는 게 마을 주민 설명입니다. 이쪽 저쪽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불처럼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어제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여기서 불이 난 뒤에 또 저 강 건너까지 이렇게 불이 넘어가는 걸 보고 산에서 도로와 강을 건넌 불씨가 다시 산을 타고 번지다가 또다시 하천을 넘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은 산청군이 아니라 하동군입니다. 산불 저지선을 무색하게 한 불씨로 산청 산불은 직선거리로 10km 떨어진 곳까지 번졌습니다. 산 위에는 불이 안 보이다가도 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나고 살아났던 불이 좀 더 세어지면은 바람을 타고 날릴 수 있기 때문에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가장 건조한 때 강한 바람이 부는 대형 산불 위험 기간.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씨와 기후 여건 때문에 산림당국이 큰 불길은 잡아도 완전 진화는 장담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이번에 영남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고온의 건조한 기후, 여기에 바람과 연기까지 문제였습니다. 봄철 발생한 서풍에 불티가 날아가는 비화 현상이 잦았고 뿌연 시야에 헬기 진화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인이야 제각각이지만 3, 4월 봄철 산불은 낮다 하면 대형 산불.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쪽 고기압과 북쪽 저기압 사이에서 강한 서풍이 불었고
20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초여름 날씨에 대기는 건조해졌습니다. 바싹 마른 화약고나 다름없는 봄철 산림에 불튀는 바람을 타고 날아다녔습니다. 이른바 비화현상, 삽시간에 불씨를 이곳저곳 옮겼고 진화 속도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며 불띠는 금세 쭉쭉 늘어났습니다. 불이 안 보이다가도 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나고 살아났던 불이 좀 더 세어지면은 바람을 타고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연기가 발생한 점도 이번 산불의 특징.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는 온종일 연기가 대기 중에 두껍게 내려앉았습니다.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가 많은 데다 메마른 표층 낙엽과 달리 습기를 머금은 부엽토층에서 장시간 연기가 발생한 게 원인입니다. 안개처럼 깔린 연기가 좀처럼 거치지 않으며 헬기 투입이 지연됐습니다. 낙엽 밑에 부엽토고 부엽토 바로 밑에 흙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불을 타면서 그 습기를 빨아당기면서 같이 이제 연기가 나는 거죠. 이번 산불 특징이 전국적으로 어디든 대형 터지는데 연기가 많은데 헬기가 못 들어가는 거죠. 가장 강한 바람이 불고 가장 건조해지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은 이른바 대형 산불 위험 기간. 언제든 작은 불씨가 걷잡을 수 없는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달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함께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개별 품목 관세 조치도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 장관은 두 번째 방미 일정을 마친 뒤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관세 문제 등 한국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는 내용을 설명했다며 그동안 잘못 이해했던 미국의 인식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감 국가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가 되는 부분은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실무 협의에도 착수했다면서 조만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의 규제로 매출이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미국 상호관세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한국과 함께 트럼프의 표적이 된 중국은 전기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미국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인도를 불공정 무역 국가로 지목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이에 편승해 미국 컴퓨터 통신 산업협회는 한국의 정밀 지도 규제가 불공정 관행이란 의견서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구글 등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군사기지 노출 등 안보 문제로 승인하지 않은 걸 문제 삼은 겁니다. 특히 미국 기업이 한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해 연간 1,912억 원의 매출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비관세 장벽 탓이라고 지적한 만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0% 추가 관세를 부과받은 데 이어 상호 관세도 앞둔 중국은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미국 투자 기회 확보를 대가로 전기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980년대 자동차 수출 호조로 갈등을 빚던 일본이 대미 자동차 수출량을 통제해 관세 인상을 막은 전례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한국과 중국 등 트럼프가 민감 국가로 지목한 나라들은 상호 관세의 주요 표적인 지저분한 15개국 지정을 피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부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시작됩니다.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협상 하루 전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에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로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스티브 위트코프는 이번 주 협상에서 성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합의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중단이 흑해의 평화로 이어질 거라며 휴전 논의가 무르익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Some real progress, particularly as it affects a Black Sea ceasefire on ships. And from that, you'll naturally gravitate into a full-on shooting ceasefire.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흑백 논리로 재단할 수 없다며 러시아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을 경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 전체를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일축했습니다. And I simply have said that I just don't see that he wants to take all of Europe. This is a much different situation than it was in World War II. In World War II, there was no NATO.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 정교회 부활절인 4월 20일까지 휴전 협정을 매듭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푸틴을 신뢰할 수 없다며 휴전 이후 러시아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다국적군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휴전 협상 직전까지 러시아의 공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민간 지역을 드론으로 공습해 5살 어린이가 숨지는 등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오늘은 화재 사고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에서 초속 15m 안팎의 돌풍까지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산불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이 발령 중입니다. 앞으로 이틀 이상 강풍과 건조함이 계속되며 산불 위험은 더 커지겠습니다. 산림 인근에서 소각이나 흡연 행위는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서쪽과 남해안 지역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한편 대기질도 더욱 악화하겠습니다.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밤부터는 황사 영향도 받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광주와 전북에서는 고농도 수준의 미세먼지가 예상돼 예비 저감 조치도 발령됐는데요. 공공사업장 운영 단축과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경상권 5곳에서 산불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도 강한 바람이 불 걸로 예보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과학기상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현재 산불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5곳에서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2일 시작된 경북 의성군 산불은 군 내 2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안평면 괴산리 산불은 현재 진화율 51%로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안개면 양곡리 산불도 진화율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불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인데 진화율은 70% 정도입니다. 경남 산청과 김해에서도 산불이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사이 진화 헬기는 철수하고 소방대원 등 인력 위주로 민가 주변에 방어선을 치고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 본격적인 진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요. 또 동쪽 지역 아주 건조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도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경상북도와 경남 북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기상청은 오늘 우리나라 주변 기압 차이가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바람이 어제보다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이 최고 초속 15m에 이르겠고 내륙에는 초속 20m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3에서 15도까지 높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특히 영남 지방은 서풍이 산맥을 넘으며 더 뜨겁고 건조해져서 기온이 크게 상승하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이미 산불이 난 곳에서는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산불이 새로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또 오늘 서풍을 타고 스모그와 황사까지 유입될 것으로 보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구한석입니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1,900개에 맞먹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정부는 경남 산청에 이어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도 특별 재난 지역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전국에서 잇따른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으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경남 산청 산불 피해자입니다.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서 산불로 대피한 주민은 무려 1,988명에 달합니다. 경남 김해와 충북 옥천까지 범위를 넓히면 불에 타버린 산림은 무려 7,778헥타르가 넘습니다. 축구장 1,900개에 맞먹는 숲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겁니다.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해 산불이 빠르게 번진 결과입니다. 정부는 불길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모든 자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산청의 일시 대피자와 이재민을 위해 재난구호 사업비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재난 사태가 선포된 3개 시도에 긴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는 특별재난지역에 이미 지정된 경남 산청에 이어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도 추가하도록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공공요금을 감면하고 피해 시설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분간 대기가 건조하고 비 소식도 없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산불은 고온에 건조한 강풍까지 겹치면서 더 크게 번졌고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산불 소식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주말 동안에 뉴스 보신 분들 깜짝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산불이 벌어지고 또 크게 번졌는데 이렇게까지 연이어서 산불이 발생한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영남 지역이 굉장히 지금 건조합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예. 그 강수량이 한 56mm 정도에 지금 불과하고 예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의 그 준하다 보니까 굉장히 건조하고 또 이번에 그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 강풍과 만나다 보니까 확산이 굉장히 빨라지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인명 피해 상황을 좀 짚어보면 4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이다 이렇게 지금 전해진 상황이고요. 생존자 인터뷰를 좀 보니까 당시 불이 용암처럼 흘렀다, 뭐 도깨비불이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규모가 컸다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산불 현장을 가 보시면은 이 그 산불이 타다 보면은 소나무 그 침엽수림 쪽에서 그 강한 그 산불이 화재가 그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강풍을 만나게 되면은 주위에서 그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그 상승 기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불기둥이 굉장히 커지고요. 이런 것들이 그 강풍을 동반을 한 그 상층의 기류에 의해서 그 널뛰기식으로 그 도깨비불이 발생하는 비화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산불의 확산 이런 것들이 규모가 커지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화, 이 도깨비불 같은 것들도 거센 돌풍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강수량도 부족하고 강풍에 건조한 기후까지 이게 예년 그 기후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이 좀 예전과 다른 겁니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산불의 특징이 봄철 3, 4, 5월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한 56% 정도를 좀 차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산불 조심 기간이 3월 말부터 4월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작은 불씨에도
특히 조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숨진 대원들을 좀 살펴보면 전문 화재 진압 인력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잔불 정리나 화재 감시 업무 등이 주 업무였던 분들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산불 감시 대원 그리고 네. 예방 진화 대원 이런 분들은 직접 선발을 통해서 그 체력 단련 그리고 교육 이런 예. 것들을 충분히 이수한 분들을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그 갑자기 그 돌풍에 인해서 갇힌 상태에서 네. 제가 추측을 정확한 원인은 이제 그 산불 진화가 완료되고 예, 예. 난 다음에 이제 그 감식을 통해서 아니면 조사를 통해서 나오겠지만은 그 연무에 의해서 그 아무래도 그 호흡기 질환, 호흡기 문제 때문에 아마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명 피해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크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면 생존자들도 있다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생존자 5분이 흙구덩이에 들어가서 서로 껴안고 버텼다.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상 같은 걸 선택하기보다는 구덩이에서 숨어 있는 게 더 좋은 선택인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피할 공간이 없다고 하면은 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되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잘 그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예. 특히 이제 그 산불에 산불에 이제 갇혔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낙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바윗돌 예. 이런 데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지형 지물을 좀 이용하는 게 가장 그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엽은 불에 잘 타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 낙엽을 이제 걷어내서 더 이상 그 본인 쪽으로 오지 않게끔 그런 네. 사전의 조치를 아마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낙엽을 치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때 뭐 연무가 너무 심해서 헬기 투입이 지연되기도 했고 지금 헬기나 전문 인력이 계속 분산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럴 수밖에 좀 없었던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강풍이고 예. 그리고 이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산불 진화 인력뿐만이 아니고 그 자원들 이런 것들이 분산 배치돼서 이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원인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지 못해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역량 같은 문제도 좀 있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후가 정말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강풍에 고온에 건조한 날씨라면은 방법이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산불에서는 크게 3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험성이 지형적인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연료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낙엽이라든가 그 탈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상인데 이 지형하고 기상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그렇죠. 바꿀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연료를 이제 컨트롤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상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동네 예보, 예측 결과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5km 격자, 해상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주 지역적인 그 상황에서는 미세 기상에 대한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또 연력학적인 부분, 산불이 발생하면서 대기열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그 현장에서 상황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다 강풍까지 동반이 된다 그러면 아주 매우 그 환경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후만으로는 이런 것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라도 진화를 위해서 노력은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어제 그 6건이 진행이 됐었는데 다행히 그 한 건은 지금 진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상 상황을 보면 오전에 저도 이제 오다가 이제 산악 쪽에 기상을 확인을 했는데 바람이 지금 거의 2m 이하로 지금 거의 잠잠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그 오전에 좀 총력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기상청 예보에 강풍이 지금 예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총력 대응을 해서 상당 부분을 좀 진화를 완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 산불의 피해가 컸던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는 부분이 이 침엽수인 소나무의 문제점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화재가 확산되는 데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지금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으로 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소나무를 뭐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세요? 소나무는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서 계속해서 그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분포 비율도
우리 소나무 비율이 거의 한 26% 정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산 곳곳에 보면 소나무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산불에 좀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 소나무 그 솔잎에 머금고 있는 정유물질인 송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과 만나게 되면은 그 화재라든가 이런 거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한 순식간에 배울 수는 없고요. 저희 그 산림청 산림당국에서는 이 소나무를 산불에 강한 숲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혼요림으로 만드는 그런 그 작업을 지금 진행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불을 저지할 수 있는 그 내화수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혼요림을 같이 복합적으로 조성을 해서 산불이 진행을 좀 빠르게 더디게 하는 그런 효과를 정책적으로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녹화 사업으로 이제 푸른 산을 많이 볼 수 있게 됐지만은 이 과정에서 소나무를 주로 심었던 게 약간의 부작용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 작업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번에 산불 원인을 보니까요, 입산자들의 개인 부주의 이게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까요? 산에 들어가면은 가장 그 중요한 거는 화기 사용을 좀 당연히 금지를 해야 되겠고요. 요 근래에서는 그 산에 가서 그 화기 사용이 굉장히 많이 자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3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문제는 이 시기에 그 농산 폐기물 소각, 쓰레기 소각 이런 것들이 농산촌에서 많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농사 준비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접 산림에서는 화기, 농산 폐기물 그 소각하는 거를 좀 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지자체 산림 당국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공동 소각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은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초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된 것 같던데 이런 것도 이 시점에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은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곧이어 그 이제 청명 한식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성묘 지기 전에 그 벌초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런 그 원인에 의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3, 4월 같은 게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4월이 특히 산불에는 좀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번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존자 5명이 흙덩이에 구덩이에 들어가서 서로 이제 껴안으면서 생존을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 저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대피 요령이 있을지, 워낙에 또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산불을 내거나 실수로 냈거나 아니면은 그 발견을 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119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수를 냈을 경우에 더 이상 그 산불이 진행되지 않게끔 일단 조치를 하시고요. 그게 더 크게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빨리 대피를 하셔가지고 안전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말씀하신 요령에 따라서 대피를 해서 무엇보다 피해가 없도록, 인명 피해가 없도록 제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님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이번 산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겨냥해 가자 지구의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측의 휴전이 깨진 뒤 협상 재개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자 전쟁 희생자는 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마스 측이 주장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폭탄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머물던 캠프 바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테러리스트를 뿌리 뽑기 위해 가자지구 남부 라파 포위 작전을 완료하고 북부에서도 지상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전을 확대하면서 이스라엘은 전투 지역을 떠나라고 했지만 주민들은 막막할 뿐입니다. يا الله الرحمة من عندك يا الله يا الله من عندك الرحمة يا الله يا الله استشهدوا ناس ودفنوهم في الرمل أهليهم في الرمل رفحوا ودفنوهم.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진 하루 동안 1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가자 전쟁 이후 숨진 사람은 5만 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단계 휴전을 다음 달 중순까지 연장하고 남은 인질을 석방하라는 제안을 하마스가 거부하자 대규모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전쟁 재개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평화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협상을 중재해온 이집트는 휴전 합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فمعنى ذلك أن الاتفاق أتى أكله في المرحلة الأولى علينا أن نستمر ونذهب إلى المرحلة الثانية للتنفيذ. 이스라엘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다시 시작한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방침에 반대한 정보기관 수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물러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시위 도중 시민과 경찰이 격렬히 충돌하면서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하던 한국인 여성 3명이 지난 13일부터 열흘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탄 차량의 GPS가 마지막으로 잡힌 고속도로에서는 당시 차량이 전소되는 22중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경찰은 이 사고와의 연관성도 조사 중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인 여성 3명이 미국 그랜드 캐니언 여행 중 연락이 두절돼 현지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된 이들은 가족 관계로 33살 이모 씨와 이 씨의 어머니 59살 김모 씨, 그리고 54살인 김 씨의 동생입니다. 지난 17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한국에 있는 가족이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지 경찰이 이 씨 일행이 탄 렌터카 차량의 GPS를 추적한 결과 지난 13일 오후 3시 반쯤 애리조나주 40번 고속도로를 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GPS가 감지된 지점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선 눈폭풍 속에 22중 연쇄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일행의 휴대전화 위치 신호가 감지됐던 시점 즈음에 근처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며 실종자들이 이 사고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들은 3월 13일에 발생한 그 I-40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관련됐을 가능성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큰 불이 나면서 차량들이 전소돼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 그 차량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차량들이 전소가 돼서 빈 넘버, 차대 번호를 식별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부상자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고 헬기를 동원해 고속도로 인근 도로를 수색했지만 이 씨 일행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13일 이후로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 일행의 얼굴을 공개하고 실종 전단지를 인근 지역에 배포하는 등 고속도로 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의 포화 속에 글로벌 기업인들이 중국 발전 포럼, CDF 참석차 베이징에 집결했습니다. 최근 사직생의 비상경영 의지를 밝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2년 만에 중국을 찾았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글로벌 CEO들이 만나는 연례 포럼이 베이징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11일 폐막한 정치 행사, 양회 분위기를 공유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자리입니다. 리창 총리는 개막 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분열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관세 전쟁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부 충격에 맞서 대비책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에 저항해야 한다면서 해외 기업인들의 단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企业既是全球化的受益者，也应当成为全球化的坚定维护者、推动者。 포럼 측은 단골 손님인 애플 CEO 팀 쿡을 비롯해 해외 재계 참석자 79명의 명단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노정 SK하이닉스 사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근 사직생의 비상경영 의지를 밝힌 이 회장의 경우 2년 만에 베이징 방문입니다. 네, 올해 좀 참석하신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회장님? 국경이 날씨가 너무 좋죠. 네, 날씨가 좋습니다. 미중 간 고래 싸움에 끼어 말을 아꼈던 이 회장. 이번에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다만 주요 경쟁자이자 고객사인 샤오미의 창업주 레이쥔을 찾아간 장면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오는 28일엔 시진핑 주석이 해외 기업인들과 만날 거로 알려져 이 회장의 참석 여부도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폐렴으로 입원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37일 만에 퇴원해 바티칸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황은 신도들 앞에 직접 나타나 육성으로 모두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교황이 그동안 입원했던 병원 발코니에 휠체어를 타고 손을 흔들며 나타났습니다. 산소 치료의 여파로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애써서 신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Grazie a tutti e vedo questa signora con i fiori gialli. Che brava. 교황이 사진 공개가 아니라 직접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14일 입원 이후 처음입니다. 쾌유를 빌며 기다리던 신도들은 교황의 이름을 연호하며 응원했습니다. I was so happy. It's been a long wait. We've been praying. When I had right from the point I heard that he was sick, we started praying. 폐렴으로 입원한 교황은 그동안 4차례 호흡 곤란을 겪는 등 여러 차례 고비를 맞았지만 최근 들어 병세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도 병 치레가 잦았지만 이번에는 37일이라는 최장기 입원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최소 2달간 휴식과 재활 치료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교황의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인사를 마친 교황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곧바로 바티칸의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교황청은 교황이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 앞으로도 약물을 더 복용하고 고유량 산소 치료 등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관세와 합병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 속에 캐나다가 예정된 투표일보다 6개월가량 이른 시점인 다음 달 28일 조기 총선을 치릅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8일 총선 투표를 실시하며 그에 앞서 후보자들은 5주간의 유세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캐나다 선거법상 총선 날짜는 오는 10월 20일이었지만 카니 총리는 트럼프의 캐나다에 대한 위협 속에 반등한 집권 자유당 지지세를 발판 삼아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은 화재 사고를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바람은 어제보다 더 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틀 이상 강풍과 대기 건조가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림 인근에서는 흡연행위나 소각행위를 절대 삼가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기가 메마른 가운데 동쪽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특히 주말 사이 산불이 집중된 경북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산불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이 발령 중이고요. 수도권과 강원, 제주도에는 3번째 단계, 경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에서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며 화재 위험이 커지겠습니다.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기질도 더욱 악화합니다. 서풍을 타고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밤부터는 황사 영향도 받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광주와 전북에서는 고농도 수준의 먼지가 예상돼 예비 저감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공공사업장 운영 단축과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날은 포근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4.2도, 대구는 11.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서쪽과 남해안 지역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목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 건조함과 먼지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는 3분 뒤에 이어집니다.